공포 영화의 한 장면도 영화 세트장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평범한 수준의 병원 내부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위생이 가장 중요시되는 병원이 이런 모습이라니.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도 바로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잘한 질병으로는 아예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인과 결혼해 3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적의 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 때는요. 한때 미국과 어깨를 겨눴던 강대국 중 한 곳이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된 러시아. 실제로 러시아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도 병원에 가야 할 때였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러시아 병원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용소 같은 느낌이었다. 일단 러시아 병원의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 정말이지 동유럽 영화에 나오는 강제 수용소나 생체 실험실 내지는 정신병원 같았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강압적인 시스템에 의사고 간호사고 할 것 없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중환자실에 잡혀가는 순간 가방과 전화기, 여권, 옷까지 신발은 모두 빼앗아간다. 러시아를 장기 여행하던 중에 이유 모를 발진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다는 이분은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무슨 약인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줄 뿐더러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최대한 러시아어로 소통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고 하죠. 몸에 돋은 발진 때문에 병원에 간 건데 심전도 검사를 하고 옷을 벗긴 후 알 수 없는 주사를 투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장까지 했다는 읽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됐는데요. 이런 참혹한 경험을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인 장인어른이 원래 심장 쪽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전쯤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검사나 치료도 없이 계속 한 달 넘게 방치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슷한 환자들한테 일시적 심정지 허가 서류 같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서류들을 사인해달라 그러고요. 지금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말하는 전화를 받고 화병이 나셔서 어제부터 누워 계신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퇴원하는 방법도 있나요? 러시아인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한 한국인 남성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런 글을 러시아 관련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병원 관련 서류 등 위조가 흔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망자도 코로나19 사망자로 처리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리 난무합니다. 솔직히 뒷배경 없으시면 빠져나오기 힘드실 듯. 러시아에서 의사라고 해서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뇌물 달라는 의중을 비치는 사람도 있고 안 주면 잡힌 수술 스케줄마저 미루는 경우가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시설이 낙후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입원시켜놓고 저렇게 가두다니요. 러시아에 손톱만큼의 인권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이니 러시아인들은 병원에 가길 극도로 꺼린다고 합니다. 없던 병도 생길 정도이니까요. 특이한 민간 요법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시되고요. 혹한의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도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릴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자 삶은 연기를 15분 동안 들이마시라는 민간 요법이 러시아인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보드카에 고춧가루 조금과 버터를 섞어서 원샷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들으면서도 난감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집에서 낫길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한국인은 병원에 가겠다고 주변 러시아 친구들에게 말하며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친구들이 먼저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가봤자 소독 말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할 거라면서요. 결국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스스로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수록 한국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곳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점에 감탄할까요? 의외로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서 감동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 큰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할 일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병원 시설과 친절한 의사와 간호사, 체계화된 시스템에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인은 한국에서 감기로 병원을 다녀온 후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 봉투 안에 아침, 점심, 저녁약이 따로 담겨 있고 구분까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약 봉투 뒤에는 약의 이름과 효능, 주의사항 등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고요. 한국인에게는 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약이 이렇게 따로 담겨 있지 않고 아예 한 팩에 몰아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소분하는 건 환자의 몫인 겁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럽에서 약을 타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사와 약속을 잡으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증상을 설명해도 그걸론 부족하다며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의사와의 약속 날짜를 기다리다 병이 다 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병원에 가기보다는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무상의료면 뭐하나 싶습니다. 가벼운 질병이야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지만 암이나 혈관 질환처럼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병의 경우 병을 키우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병원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깨끗하고 로비에서 음악까지 흘러나오는 걸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덧붙입니다. 러시아 병원 사진을 보고 나니 그럴만도 하다 싶습니다. 일 때문에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한 러시아인은 아이가 아팠을 때 한국의 선진 의료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당일에 모든 검사를 한 데다 수술까지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병명은 급성 충수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만약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 발생했다면 아이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나의 딸의 목숨을 살렸다. 한국은 내게 기적 같은 나라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검사를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들의 태도에도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큰 대학병원부터 작은 동네 병원까지 상황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병원이 널리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도 일종의 영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정직함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해져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거죠.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러시아 병원의 참혹한 현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